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이렇게 가네요.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상회담 한미 내용을 좀 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래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읽었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한준호 의원 가자 본회의장으로 12월 3일 작년에 계엄 당시일인데요. 국회 의결을 통해 비삼 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 계엄군을 몸으로 막으면서 벌어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긴박했다. 1분 1초를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었다. 국회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은 3명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에게 권한이 있는데 부의장 중 1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니 사실상 2명이라고 봐야 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원식 국회의원장, 이하경 국회 부의장은 모두 저들의 체포 대상이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직 인원 과반수를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민이 벌어준 시간, 우리가 응답해야 했다.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각과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헬기 소리가 들렸다.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위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이다. 시민들이 육로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지만 공중으로 진입하는 계엄군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는 것은 본청으로 들어가는 길을 봉쇄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정신이 아찔했다. 내가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무력으로 시민을 짓밟았던 공수부대와 헬기, 그리고 무려 40년 넘게 이어진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았다. 광주의 아픔과 피로 일궈낸 민주화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피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들어가야 계엄군들이 본청을 에워싸면서 진입할 방법이 없어졌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있었지만 아직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국회 도서관 옆에 있는 숲과 시계탑에 일행들과 몸을 숨기고 동태를 파악했다. 본회의장에 도착한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가 150명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하면서도 체포를 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애가 타들어갔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왔다. 민주당 의원만으로 151명을 넘겼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동시에 지하 통로를 통해 본회의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단 숲에서 나와 한준호 의원의 차를 타고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앞 상황을 살피는 팀과 뒤편을 마크하는 경호팀을 대동하고 새 갈래로 뛰면서 지하 통로로 진입했다. 그 지하 통로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나 싶다. 앞서 나간 팀이 먼저 가서 뒤에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에 맞춰 뒤에 팀이 따라가면서 경로를 개척했다. 조금만 더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 시간, 그 길은 정말 길고 어둡고 숨이 가빴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 직결한 민주당 의원은 165명. 비삼계엄 선포 1시간 30분 만이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을 빼고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국회로 달려왔다. 가면 죽을까 봐 망설여졌다던 어느 의원의 말처럼 한 사람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공존했다. 이제 의결만이 남았다. 가슴이 타다. 풍전등화가 계속되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집결했다. 국회 정문 앞쪽에 몰려든 시민들은 비삼계엄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정을 넘겨 12월 4일 날짜가 바뀌었다. 국회의사당 상황은 더 긴박해졌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무장한 계엄군이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금세라도 본회의장 안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란한 소리가 긴장감을 부추겼다. 의결 종족수를 이미 훌쩍 넘겼는데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니 가슴이 타들어갔다. 나중에 당시 상황을 복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물어봤다. 왜 그렇게 의결이 늦어졌느냐? 우리는 가슴이 타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했더니 일리 있는 답변을 하셨다. 아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인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지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절차에 일체의 위반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정말 악착같이 챙겼던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지연 작전을 썼다. 우원식 의장은 그에게 12월 4일 오전 1시 30분으로 의결 시간을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결국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애초 통보보다 30분가량 당겨 의결을 진행한 것이다. 전날인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 만의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우원식 의장의 판단이 옳았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법전을 뒤졌다고 하지 않나.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면 분명히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졌을 것이다.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절차를 밟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빨리 처리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확인하고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 대표님은 계엄군의 체포 대상입니다. 최우선 체포 대상 3명 중 1명입니다. 어떻게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계엄군과 연결된 곳으로부터 직접 받은 제보라고 했다. 비상계엄을 확인한 순간부터 내가 체포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안 의원으로부터 실제로 들으니 다시 긴장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최종 해지되기까지 정말 기적같은 우연들의 연속이었다. 나중에 비상계엄의 민낯이 단낯이 드러나고 당시에는 몰랐던 많은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알게 된 기적같은 우연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애국가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다. 그건 주님의 은총이었고 부처님의 가피였다. 윤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비상계엄과 내란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모두 어긋났다. 그중 하나라도 들어맞았더라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합법적으로 제압되지 않고 포고령대로 시행되었다면, 그래서 장갑차가 기관총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시내를 활보했다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인 채 숨죽이며 지낼 국민들이 아니다. 분명히 불의에 맞서 저항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저항하면 계엄군도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 국민과 계엄군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 그러면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 것이다. 게다가 치위 쿠데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군사 정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대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성공한 계엄은 반드시 독재로 이어진다. 독재를 하기 위해 불법 개혁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 저들이 계엄 시나리오를 보면 성공했을 경우 군정을 하면서 영구 집권을 기도했을 것이 명백하다. 만약 날짜가 화요일인 12월 3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어느 날이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밤 10시 28분이 아니라 다들 곤히 잠든 새벽 서너 시였다면,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비상계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몰래 시행했다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민주당 대표인 내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전에 계엄군에게 체포되었다면, 수방사에서 헬기 비행 통제를 하지 않고 대충 허가해서 국회 운동장에 특전사 헬기가 일찍 도착했더라면, 국회의사당 안에 진입한 군인들이 현장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쳐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들에게 개별적으로 실탄을 지급했다면, 계엄군의 총구를 착검을 했다면,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이 태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에 나섰다면, 12월 3일과 4일 계엄의 밤에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우연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서 역사적인 그림을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무도한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막아낸 필연이 있다. 방송 뉴스를 보고, 유튜브 방송을 보고, SNS 메시지를 보고 곧장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갑차를 온몸으로 맞고 계엄군에게 경고했다.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증언들을 보면 국회에 모인 평범한 시민들을 보고 나서 군인들이 이게 아닌데 하며 망설이고 갈등하고 하지 않았는가. 군인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던 그 시민들의 동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당시 국회로 모여들어 비상계엄을 막아섰던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에 모두 역사에 남을 장면들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이기 때문이다. 대단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